쟤들이 백악관엔 왜 가? 몇 년 전에 이 소식이 처음 떴을 때 인터넷엔 이런 댓글이 우수수 달렸거든요. 노래하고 춤추는 한국 아이돌 7명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 하얀 집,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관저에 초대를 받았다니까? 다들 무슨 홍보 이벤트 하나 하겠거니 하고 넘긴 거예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근데 그날 현장 영상을 실제로 보고 나서 제 뚝배기에 지진이 났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연예인 행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딱 하나예요. 세계에서 제일 힘세다는 그 건물의 기자, 브리핑룸 연단을 어쩌다 한국 청년 7명이 통째로 차지하게 됐는지, 그 이유 하나만 오늘 끝까지 파볼 텐데,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배경부터 제대로 깔고 갈게요. 때는 2022년 5월 3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날짜가 진짜 중요한데, 이날은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민의 유산을 기념하는 달, 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미국은 매년 5월을 이 사람들을 기리는 달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날에 백악관 대변인이 매일 여는 정례 브리핑이 열렸어요. 이게 어떤 자리냐면요, 전 세계 특파원들이 몰려 앉아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하나하나를 받아 적는 지구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마이크 중 하나예요. 그런 자리 있잖아요. 바로 그 연단에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가 이 청년들을 직접 세우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국제적인 아이콘이자 존중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년 대사들입니다. 선생님들, 정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가수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얼마나 기묘한 그림인지 감이 오세요? 그날 브리핑룸 풍경은 평소랑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원래 이 방은 백악관에 상주하는 고정 출입 기자 몇십 명이 앉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온다니까 약 100명에 가까운 기자가 몰려서 방 뒤 통로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평소엔 절반씩 비던 방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백악관은 이 정례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데, 이 7명이 화면에 등장한 순간 시청자 수가 폭발하듯 치솟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들이 할 말을 다 하고 자리를 뜨자 불과 몇 분 만에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우르르 방송에서 빠져나갔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 브리핑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 청년들을 보려고 그 시간에 백악관 방송을 켜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소프트 파워라는 말 들어보셨죠? 군대나 돈,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문화의 매력만으로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 시청자 이탈 곡선이 소프트 파워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숫자 그래프로 그대로 그려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중 가수가 그 정례 브리핑 연단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발언한 사실상 처음 있는 그림이었어요. 팝스타가 화려한 시상식 무대가 아니라 한 나라 정책의 심장부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미국 정치부 기자들이 더 잘 알았죠. 근데 이쯤에서 꼭 나오는 반박이 있어요. 그래봤자 아이돌 불러다 사진 한 장 찍은 거 아니냐. 이거였죠. 저도 처음엔 그런가 싶더라고요. 근데 팩트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들은 브리핑룸에서 얼굴만 잠깐 비춘 게 아니라 그 뒤에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개로 앉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 주제가 뭐였냐면 무렵 미국에서 심각하게 급증하던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문제였어요. 리더인 RM은 대통령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서명해주신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팬미팅에서 나올 만한 멘트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된 법의 이름을 콕 집어서 책에 대한 감사를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한한 어른도 어려워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어쨌든 그냥 사진 이벤트였다는 프레임은 이 대목에서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좀 더 파고들어보고 알게 된 건데, 여기엔 계산된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첫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 문제를 풀려고 이 청년들의 영향력을 정식으로 빌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선 아시아계를 향한 묻지마 폭행이 뉴스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가 아무리 공익 광고를 때리고 증오를 멈춥시다 하고 외쳐도 선생님들, 젊은 세대한테는 그게 잘 안 꽂혀요. 부의 목소리는 어딘가 훈계처럼 들리니까요. 근데 전 세계 명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이 청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면 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멤버들은 그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급증한 증오범죄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겪은 차별 경험까지 담담하게 꺼내면서요, 누가 아무리 예산을 써도 못 만드는 그 파급력을 의 힘으로 대신 만들어 달라고 아니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어려운 말로 공공외교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SNS에 짧은 글 하나만 올려도 또 수천만 명이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봐요. 다른 나라의 공식 캠페인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퍼지는 통로인 거죠. 정부도 그 영향력의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대표성이에요. 인근이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원들이 세계적인 연단에서 영어가 아니라 대부분 한국어로 발언했다는 거예요. 통역을 거쳐서요. 지구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그 마이크 앞에서 자기네 모국어로 또박또박 말을 한 거죠. 미국에 사는 수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 평 튀지 말고 종이 뒤에 서 있으라고 배워온 그 사람들한테 이 장면이 대체 어떻게 보였겠어요. 언어, 내리가 더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이유는 방문이 하나의 공식 국가 일정 안에 아예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윤의 달, 그 마지막 날에 딱 맞춰서 말이죠. 이 관광하듯 들른 게 아니라 정부가 자기네 공식 달력에 한국 청년들을 정확히 새겨 넣은 거거든요. 왜 대단하냐면요. 보통 이런 상징 행사의 마지막 날은 나라 정치인이나 역사의 원로들이 채우는 자리예요. 그 귀한 마무리 자리를 한국에서 온 청년 가수들한테 통째로 내준 거니까요. 그냥 초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상징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선언에 가까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해외 반응들이 진짜 볼만한데 잠시 후에 몰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예고했던 그 반응들을 볼게요. 한 유력 일간지는 이 방문 기사에 아예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다이마이트급 손님이 백악관에 왔다. 이년들 대표 히트곡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써서 유사하게 표현한 거죠. 더 뜨거웠어요. 미국하는 한 아시아계 팬은 이렇게 적었어요. 평생 조용히 있으라고 배웠는데 우리 언가 백악관에서 울려 퍼졌다. 이 장 하나의 좋아요가 수만 개씩 달렸고요. 또 해외지는 가수가 저 연단에 서는 걸 살면서 볼 줄은 몰랐다. 몇 올라오했어요. 다른 이건 아이돌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 수업이었다. 고요. 국내 바로 재밌었어요. 한 분은 군대 갔다 오면 잊혀질 거라던 애들이 백악관 연단에 섰네. 라고 적어요. 어찌게가 이 장면 하나에 다 같이 적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걸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국뽕한 사발로 끝내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좀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국가 이미지라는 건 그 누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광고 홍보로 겨우겨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값비싼 작업을 이 7명이 공짜로 또 미국 관저 한복판에서 대심이거든요. 이게 산업 왜 무섭냐면요. 돈으로 도저히 값을 낼 수 없는 국가 신뢰산이 여기서 통째로 때문이에요. 나라를 세련되고 긍정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살아있는 국가 광고판이 된 거죠. 어떤 비 수천 광고비로 쏟아부어도 이만한 이미지 효과를 돈 주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노래한 청년들이 진심 하나로 해낸 거니까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좀 뭉클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라조차 잘 안 틀어주던 무명이라고 무시받던 동양 청년들이 이제는 한국말로 세계 최고 권력 앞에서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 낙차가 소음자가 며칠만큼 짜릿한 거예요. 자, 이해볼게요. 노래하는 애들이 정치를 뭘 하냐고 사회로 갔겠지 하고 무시하던 그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네 할 말을 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어쨌든 오늘 얘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이 무시당하던 자리에서 시작해도 실력심이 쌓이면 결국 제일 높은 연단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친구들 연엔 세상에 제일 비싼 도장이 하나 찍혔을 거예요. 백악관 스탬프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집은 구독 목록 안에서 백악관 든든한 존재가 되도록 구독이랑 좋아요는 대통령 결제보다 빠르게 딱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